안녕하세요, 프리윈드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2021년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블로그를 시작하고 많이 몸부림을 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활에 뭔가 좀 활력소가 필요했고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어느 정도 다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번아웃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병가를 2주 약간 넘게 냈습니다. 팔이 아픈 것도 있고 해서 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아픔을 같이 좀 쉬면서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가를 냈어요. 드디어 내일부터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좀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치료에만 전념하려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감사하죠. 병가를 이렇게 낼 수 있는 직업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저는 참 많이 복을 받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너무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았어요. 첫째, 이제 일단은 제가 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갱년기 증상이 분명히 있었고요. 갱년기로 인한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변화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일을 하는데 일이 쉽지 않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제가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해서 간호사인데 최소한 석사 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널스 프랙티셔너 프로그램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셔널 보드 서티피케이션 exam을 보고 면허를 취득해서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진료를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각 주에 따라서 널스 프랙티셔너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르지만 제가 있는 워싱턴 주를 비롯해서 다른 주들도 지금 그렇게 돼가는 추세고요. 진료와 어떤 진료 행위와 이 약을 처방한다든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한 지가 지금 처음에 이제 일반 간호사로 시작해서 계속 공부를 해서 널스 프랙티셔너로 일을 한 지가 지금 제가 몇 년인가? 지금 7년째네요. 7년째인데 지난 2년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까지 겹쳤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바빴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좀 덜 바쁜 날에는 내가 덜 바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바쁜데 나는
이렇게 안 바빠도 되나 하는 어떤 미안한 마음, 죄책감 같은 걸 느꼈고요. 또 그 와중에 제가 일하는 팀에 사람 문제가 있어서 그 다른 일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연관이 돼서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저는 그 어떤 일을 하냐면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라고 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집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아직도 많이 편찮으신 분들을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에서 진료하고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마 재활병원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지, 한국에서는 오히려 재활병원에는 훨씬 더 경증의 환자분들이 오시고, 한국은 국민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돌보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아직 병원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아직 그 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실 분들인데, 미국은 워낙에 저 병원비가 비싸니까 아주 안 좋은 상태만 넘기고 나면 그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널스 프랙티셔너들이나 아니면 닥터들이나 이렇게 저희 팀이 있어요. 그렇게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에 가서 환자분들을 돌봐드리고 진료하고 오더를 내리고 약 처방도 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합니다. 쉬는 날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항상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코비드 백신을 이제 많이 갑자기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접종을 하려면 급하게 이제 백신 클리닉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 자기들 일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원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쓸 수 있지, 저희 시스템에서 강제로 너 이날 여기 와서 백신 클리닉에서 일해 라고 시키지를 못해요. 자원을 한다고 해서 돈을 안 받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돈은 받아요. 하지만 그 시프트를 일하는 거는 자원을 해야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차출해서 일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백신 클리닉이 계속 열려야 되는데 좀 사람이 너무 모자란다고 계속 이메일이 오고, 그러면 저는 그거를 거의 주말마다 사인업을 해서 주말마다 일을 하러 가서 백신 혹시 접종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분들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뭐 실제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제가 못 봤는데, 제 경험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 코비드 백신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나필락틱 리액션이 온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마다 그걸 사인업을 해서 일을 하고, 손이 모자라면 백신 노러도 들어가고, 또 환자가 백신 맞고 뭐 어지럽다, 뭐 힘들다 뭐 이러면 또 처치실로 모시고 가서 제가 다 진료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다 진단 내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ER이나 이런 데로 보내야 되는데 ER로 보낼 만한 상황의 환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하느라고 제가 주말에도 쉬지를 못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제 삶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또 있었어요. 인간관계도 그것 때문에 많이 망가졌고요. 그거로 인한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그 관계를 다 쳐냈고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제가 그러니까 관계가 망가지게 된 그 원인에 대한 그 분노가 되게 컸어요. 그 분노가 최근까지도 저를 무척 힘들게 했고 갉아먹었습니다. 그 분노가 이제는 해결이 되고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편안해진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블로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분노를 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 예전처럼 그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코비드 시대에 그러니까 집에서 그리고 또 주말에 계속 뭐 백신 클리닉 가고 일 오버타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살면서 저도 쉬고 싶고 그러면서도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더 뭐를 해야만 더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면서도 미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더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괜히 미안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겠다 이거는 가짜 백신은 가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또 싸워야 되고 정신적으로 하여튼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술을 먹었어요. 매일 먹었어요. 맥주 한 2캔 정도 매일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한 2년간 계속되면서 제 몸에 몸과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끊었어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지 지금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많이 좋아졌는데 체력은 많이 좋아졌는데 정신적인 힘듦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진짜 번아웃이 왔구나. 우울증인가? 라고도 생각을 해봤고 갱년기 증상인가도 생각을 해봤는데 갱년기 증상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어떤 아까 말한 그 제 개인적인 삶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이 일 때문에 번아웃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우울증인가를 이제 진단을 해보잖아요. 제가 뭐 그런 걸 진단하는 거가 제 직업이니까 자가 진단을 해보면 우울증 증세로는 굉장히 우울증 그 진단으로 하면은 약하게 나와요. 사실은 되게 약한 우울증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느끼는 그 증상은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게 갱년기 때문인가 모든 걸 갱년기의 그 원인을 부어 넣었고 그러다가 이게 우울증일 수도 있겠다. 물론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울증과 갱년기와 이 번아웃과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가 다른 컨디션이긴 하지만 그 증상들이 오버랩 되는 게 그러니까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나 되게 헷갈렸던 거죠. 저는 가정의학 그리고 내과 이런 쪽을 하는 사람이지 정신과는 아니니까 물론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일차적으로 많이 관리하긴 했습니다만 정신과가 제 전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애매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일이 바쁜데 제 건강을 위해서 다른 그 메디컬 프로바이더를 만나고 다닐 제 메디컬 어포인먼트를 하고 다닐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이게 항상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의료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자기 건강을 챙기는 데는 가장 좀 안 좋습니다.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오케이 알았어 잘못했어 더 이상 못해 하고 인정하고 기브업 할 때쯤 되면은 이미 상태는 되게 안 좋을 때 기브업을 하죠. 더 이상 못 버틸 때까지 버티니까요. 이 번아웃하고 우울증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아웃인 경우에는 그 번아웃의 원인인 거를 좀 제거를 하고 좀 쉬고 나면은 상태가 많이 나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아져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번에는 근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전에는 번아웃이 있으면 병가를 내고 어디를 놀러 가서 신나게 놀고 오면 상태가 많이 나아졌었어요. 병가를 냈던 사실이 민망할 만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아졌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는지 알면서도 상태가 너무 좋아지니까 내가 꾀병 부린 게 아닌가 하는 혼란스러움이 올 만큼 상태가 나아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딜 놀러 갈 수도 없는 게 뭐 코비드 때문에도 그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큰 거는 제 아들이 이제는 11학년이니까 한국으로 치면 고2 어디 돌아다니실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세요. 밤에 막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하시고 숙제하시고 숙제가 많아서 그런 분을 모시고 제가 놀러 가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미친 척하고 놀러 가자고 졸랐다가 엄마 제정신이냐고 까였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우울해요. 지금 그래서 제 계획은 한 2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쉬고 걔를 데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밥 좀 먹고. 제가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뭐 이런 것도 못해요. 그런 것도 못합니다. 제 직장 동료들 만나서 밥 먹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하려고요. 벌써 제 동료들이 막 아까 막 이메일 오고 막 문자 오고 막 문자와 이메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너 괜찮냐고. 2주 이상이나 너가 병가를 내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디가 아프길래 그러냐고. 저 앞에 무지개 있다. 지금 보이시나? 저 앞에 약하게 무지개 있어요. 예. 무지개가 있네. 기분 좋다. 나 이번에 잘 났고 잘 극복하고 잘 회복할 수 있나 보다. 감사합니다. 매우 기쁘군요. 약속의 무지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가려면 죽기보다 힘이 들어요. 환자분들을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려야 되는데 정신이 클리어하지가 않아서 꼭 무슨 사고를 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실수해서 환자분들 100% 해드릴 수 있는 거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병가를 쓰고 싶은 지가 꽤 됐어요. 몇 달 됐는데 제가 병가를 써버리면 그만큼 저희 팀이 또 제 일을 나눠서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병가를 쉽게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망설였는데 지금은 제가 쓰겠다고 결심을 한 게 이러다가 제가 사고를 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때는 쉬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쉬어야 돼요. 그리고 쉬어보고 만약에 상태 안 좋으면 우울증 약도 좀 먹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뭐 운동도 하고 싶고 뭐 해야 되는데 생각은 많은데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서 뭘 못하겠어요. 힘이 있어야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죠. 게다가 팔도 이렇게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요즘은 개 데리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며칠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죽겠어서. 무지개 이쁘네. 무지개 이쁘다. 사실은 제가 성격이 되게 낙천적이고 장난기도 되게 심하고 그 사람들은 제가 우울증 걸린다거나 제가 무슨 뭐 번아웃 됐다거나 뭐 맛이 갔다거나 그러면은
응? 아무개 씨도 그런 게 있냐, 언니도 그런 게 있냐, 그런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도 우울증이나 번아웃이나 이건 다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지금 제 나이가 이 호르몬 체인지 때문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많이 안 그래도 힘든 나이인데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제 삶에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까지 겹치고, 거기다가 회사에서 막 짜증나는 일도 겹쳤고, 근데도 저는 쉴 생각은 못하고 오히려 주말에 코비드 클리닉 가서 엑스트라로 일하고, 사람들 모자란다고 하니까 가까운 데나 가는 줄 아세요? 먼 데까지 운전해가지고 가고. 이게 성격이에요.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 주말에는 콜 받고, 주중에는 제가 힘들어서 안 받았지만 주말에는 필요하다 그러면 콜도 받고. 근데 이러다가 제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아야죠. 살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병가를 내고 쉰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마음이 좀 놓입니다. 제가 그동안 제 직업이나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던 이유가, 안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냥 블로그 세상에서만이라도 코비드가 없는 세상인 것처럼 살고 싶었고, 제가 널스 프랙티셔너라는 사실을 좀 잊고 살고 싶었고, 그냥 프리윈드로 블로그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인간 자연인 프리윈드로 블로그를 하고 싶었고, 여기다 대고 뭐 코비드가 어떻고, 뭐 몇 명이 사망했고, 백신 접종률은 얼마고, 이런 어떤 의료인으로서의 이야기를,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냥 별로 내키지 않으니까 안 할 생각인데, 오늘은 제가 번아웃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번아웃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